돈과 시간을 절약해줄 육아정보. 신생아인 아이랑 둘이 딱 있다 보면요, 참 막막합니다. 먹이고 재우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놀아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놀아주는 게 잘 놀아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장난감 몇 개 흔들어주면서 놀아주는데 정작 시간은 5분밖에 안 흘러있죠. 저도 이 시기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고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수 선생님은 이 시기 놀이는 그림책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신생아부터 그림책으로 놀아주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0에서 3세 육아 그림책의 답이 있습니다 입니다. 바쁜 육아 속에서 책 고르기도 힘든 우리 같은 육아 초보들을 위한 책 추천 목록까지 있어요. 심지어 아기 발달에 맞춰서요. 좋은 양육의 기본 원리는 모두 아실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손길과 눈맞춤, 웃는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 흥미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엄마 혼자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보려고 애쓰지만 한계가 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랑해, 아우 귀엽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와 같은 제한적인 말만 반복해요. 폐쇄된 집안 공간, 낯선 신생아와의 단둘이 놓인 상황, 모든 자극은 양육자 혼자서 만들어줘야 생겨요. 이처럼 과거보다 제한된 것들이 많은 현재, 강력한 대안이 그림책이에요. 시각, 촉각, 촉각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사랑까지 담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 시작은 초점 그림책부터입니다. 요즘은 신생아 때 초점 그림책이 필수잖아요. 전 막연한 생각으로 초점 그림책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시각도 발달하지 않은 아기가 볼 수나 있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움직이는 모빌은 시선을 끌고 노래도 나오니 잘 노는 것 같긴 한데 초점 그림책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초점 그림책을 보면서도 실제로 아기들은 탐색하며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 그림책이 신생아 시력 발달을 위한 초점 맞추기 도구처럼 오해인하고 있던 저로서는 아차 싶었어요. 세상을 배우는 방법은 습관화와 탈습관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탐색했다가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고 또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해나간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과정이 신생아 시기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신생아기부터 새로운 자극을 선호하고 점점 관심을 잃고, 또다시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관심을 잃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학습해 나갑니다. 다양한 사물 그림에 대한 습관화와 탈습관화 경험이 많은 아기일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더 효율적으로 발달한다고 해요. 초점 그림책을 보여줄 때는 3에서 4분 간격으로 책장을 넘기고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아기가 쳐다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한두 달이 지날수록 아기가 점점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림책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일방적인 말 걸기가 부담스럽다면 글이 포함된 초점책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생아부터 생후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아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크고 선명한 흑백의 동심원, 체크무늬, 삼각형, 사각형 같은 각이 있는 그림에 집중을 잘합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나면 빨간색, 노란색을 보기 시작하고 3개월 무렵부터는 안구 운동이 조금씩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컬러 초점 그림책이 필요해요. 100일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요.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게 되고 힘이 생겨 젖병을 혼자 잡고 먹기도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요, 정교한 손가락, 손 조작 능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가장 좋은 자극은 그림책입니다. 특히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키기 좋은 시기입니다. 대상 영속성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잠시 숨겨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을 말해요.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어야 사물과 아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엄마나 애착 인형이 눈앞에 없더라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키는 깍꿍놀이는 4개월부터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얼굴을 3초 정도 가리고 깍꿍놀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깍꿍놀이, 이불, 커튼, 문 뒤까지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아기가 돌쯤 되면 다른 방에 숨어 엄마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깍꿍놀이를 합니다. 각각 3에서 4개월씩 시기에 맞춰 점점 확장해 나가면 돼요. 4개월부터 아기와 그림책으로 깍꿍놀이를 할 수 있어요. 요즘 깍꿍놀이 책은 헝겊책, 화법책 등 다양한 질감의 책들이 많아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아요. 또 중요한 놀이가 있어요. 바로 숨바꼭질인데요. 숨바꼭질은 아기의 관찰력을 키우기 좋은 놀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숨은 존재의 단서를 찾기 위해 세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저기 있겠다 유추하는 힘도 길러줄 수 있어요. 일부를 보고 전체를 유추하는 능력은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4개월에서 6개월은 숨바꼭질 놀이를 시작할 적기인 셈이죠. 안전한 물건을 일부만 보이게 해서 아기에게 찾게 해보세요. 아기는 열심히 배밀이를 하며 물건을 찾을 거예요. 또 숨바꼭질 그림책을 보며 아기의 호기심과 관찰력을 키워주면 질 좋은 놀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 발달 놀이는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린 거예요. 저는 매번 아기 개월수마다 놀이 방법을 검색해가며 겨우겨우 놀아줬었는데요. 검색해보면 나오는 놀이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줬었거든요. 중요한
중요한 이유도 모르고 이 정도가 아기가 이해할 수 있는 놀이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놀아줬어요. 사실 깊이 없게 놀아줬던 거였죠. 여기에 놀이의 이유가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유를 알고 해주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르잖아요. 중요 포인트를 양육자가 알고 있으면 더 질 높은 놀이가 가능해지겠죠. 이유를 알면 우리 아기 발달 시기에 맞는 책을 고르기도 수월할 거예요. 누가 추천해줘서, 유명해서, 그냥 그림이 예뻐서가 아닌 포인트에 맞춰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42개월째 육아 중인데 저도 책 읽어주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전집에 대해 소신 발언 하나 해보자면요, 이쯤 육아를 해보니 초반의 전집은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2돌까지는 그림책 단음본으로 아기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노출하다 보면 점점 아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동물, 식물, 공룡, 자동차 등등. 우리 아기가 자주 보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 전집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아주 잘 보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단음본의 단점은 너무 다양해서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고르기가 힘들다는 건데, 여기 딱 시기별로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책들이 추천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 읽어주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읽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과거의 저 같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책이 왜 3년 전엔 없었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